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4월 27일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서 많은 지역에서 서리가 내렸습니다. 이번 주에 일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제 28일은 또 언제 서리가 내렸나는 듯이 햇볕이 좋고 기온이 올라갔는데요. 오늘은 또 비 오고 바람 불고 춥습니다. 다들 괜찮으신가요?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겨울 패딩을 입었다가 반팔을 입었다가 사람도 적응하기 힘든데 식물도 몸살이 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품종별로 피해가 뚜렷하거나 뚜렷하지 않거나 다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지역은 일부 신초 갈변, 신초 떨어짐, 잎의 위축 등 여러 가지 생리장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지 비가림이지만 생육 상황이 빠르거나 가온은 아니지만 측창을 내려서 보온 재배한 농가에서 일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기상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노지 비가림에서는 가능한 생육기를 당기지 않고 자연 상태로 재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하도 이상해서 아직 안심이 안 됩니다. 옛말에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누가 자꾸 하늘 품는 건 아니겠죠? 4월 27일 서리가 부디 마지막 서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질문 중에 빈 열매 가지 현상, 시설하우스 잼빛 곰팡이병 피해, 2년차 부초 한눈 전정의 가지 유인 방법과 3년차 이상 가지 비틀기 유인하는 방법 동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열매 가지 현상입니다. 구독자님의 댓글에 한 나무에 4-5송이 밖에 안 물고 나온 나무가 있다. 마이아트가 송이가 잘 안 물고 나왔다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빈 열매 가지 현상은 매년 받는 질문입니다. 빈 열매 가지는 나무의 연차와 상관없이 발생이 됩니다. 꽃송이가 없거나 빈약하거나 꽃송이가 달릴 자리에 덩쿨손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포도의 꽃눈은 원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5월 하순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꽃의 개화 결실과 내년도에 생기는 꽃의 분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내년도 꽃눈 분화와 과실의 생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무는 이중 부담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꽃눈 분화 시작기에 질소가 많거나 강수세로 신초가 우짜라거나 햇빛이 부족하거나 토양 가습으로 인한 장애가 있을 때 꽃눈 분화 및 발달이 불량해지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꽃눈 분화는 전년도 5월에 시작을 해서 개화는 올해 5월에 되니까 분화부터 개화까지 1년이 걸리는데요. 1년 동안의 영양 상태나 환경이 꽃눈의 충실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착과량이 나무의 능력에 비해 많거나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너무 강수세거나 가을에 2차 생장을 하거나 잎이 일찍 떨어져서 저장 양분 축적이 불량할 때 꽃눈 분화와 발달이 불량해져서 빈 열매 가지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조기 가온할 때 하우스 온도를 급격히 올릴 때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 착과하지 마시고 지나친 가지 배치로 가온이 그늘지게도 하지 마시고 필요 이상의 비료를 자제하시고 병해충 방제를 잘해서 조기 낙엽되는 일이 없도록 잎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시설하우스의 경우 매년 조기 가온 재배로 수세가 떨어진 경우 가온 재배를 하지 않고 수세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잿빛 곰팡이 피해입니다. 잿빛 곰팡이는 다습할 때 발생하는 병으로 시설하우스에서 촉성 재배를 할 때 발생률이 높습니다. 포도에서 잿빛 곰팡이는 꽃, 열매, 잎, 줄기에 발생되는데요. 잎에 발생된 잿빛 곰팡이 증상입니다. 다음은 화수 증상입니다.
화수가 갈변되고 이후 검게 변하고 개화도 안 되고 꽃더리가 발생되거나 완전히 고사하게 되는데요. 현미경으로 본 제빛곰팡이 병균의 모습입니다. 제빛곰팡이를 초기에 감지하고 치료 살균제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 급속도로 퍼져서 피해가 크게 됩니다. 제빛곰팡이는 배수가 불량하거나 다습한 하우스 재배에서 발생하기 쉽고 노지 재배에서도 개화 전후 고온 다습 조건일 때 많이 발생합니다. 노지보다 시설하우스의 경우 조기 재배로 인해서 환기가 불량하고 습하기 때문에 방제가 잘 안 된 경우 잿빛곰팡이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가 겹쳐지지 않고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초기에 가지 속기도 적절히 해주셔야 합니다. 시설하우스에서는 잿빛곰팡이 병증을 잘 예찰하셔서 시기에 맞는 적정 약제로 철저하게 방제하셔야겠습니다. 노지에서도 가온내가 습하지 않도록 환기 잘 하시고 개화 전에 지금부터 잿빛곰팡이 예방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년차 부초 한눈 전정으로 높아진 결과지를 낮추면서 신초를 유인하는 방법 영상입니다. 5월 초쯤 유인하실 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견을 딱 해갖고 방향을 딱 맞춰놓고 예, 나무 자체가 요래 딱 해갖고 요래 딱 묶어 놓으면 돼요. 아이고야. 이거를 요렇게 양발끈으로 해가지고 저기 전체가 흰이네. 그러면 높아진 것도 낮아지고 이렇게 그죠? 해갖고 묶어 놓으면 지방량이 찾아가요. 요래 안 하면 다 터져요. 다 각기 캔땡이 났는데. 터진다는 말이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예. 밤에 바람 불고 이러면은 응력이 양쪽에서 작용을 하잖아. 한쪽이 터져 나가 버린다고. 이 부분이 뚝뚝 떨어져. 다음은 포도 재배 고수님이 하시는 가지 비틀기 유인 영상인데요. 이것은 가지 비틀기를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세가 강하고 일찍 유인하고자 할 때 하실 수 있고요. 보통의 경우는 잎이 9매 이상 될 때 안전하게 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 80% 이상을 다 비틀어요. 조금이라도 인상해서 비틀어요. 여기를 잡아, 여기를. 여기를 잡고 트는데 여기가 비틀어지면 제일 깍깍하고 제일 좋아요. 앞에 좀 앉아주세요. 나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를 딱 잡고 비틀어요, 비틀어. 어머. 손톱으로 눌려야 돼. 자, 덜 갔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비틀어, 이래요. 그러면 다 왔어요. 이것도 그냥 땡기면 불안해요. 이것도 틀어야 돼. 꼭 들어붙잖아요. 이거 거의 다 틀어야 돼, 거의 다. 들어가서 나누면 그러면 이제 찝어야죠. 이래. 찝는데 이게 탄력이 없어야 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탄력이 남아있는 걸 땡기면 이제 부러진다고. 지금은 괜찮았는데 내라 치면 아무 부러져가 있어. 거의 다 해야 돼, 거의 다. 입의 방향은 뭐 상관이 없나요? 입의 방향은 뭐 아, 잎은 지가 올라가요. 햇빛을 타서 지가 올라가요. 막 가리가 눌린 거는 못 가지만 자유롭게 좀 올라가요. 거의 다 틀어요. 이거 중요해, 잡는 거, 이게. 여자이면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라 하고 싶은데 띠가 없어. 이래가 불안하면 더 돌려 더 돌려갖고 제자리 잡았어요. 요 정도 괜찮은데 입안 치는 거 땡기면 부러진다고. 요거 한 개만 하면 여러분 올려 여기 온 효과 다 왔어요. 신초가 붙어 있는 맨 아래쪽 그 기부 쪽 첫째 마디를 한 손으로 잘 잡아주시고 또 한 손으로는 잡고 있는 손 윗부분을 비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하시면은 신초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되니까 해보시고 싶으시면 한두 개 시험적으로 해보시고 다음날 잘 살아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빈 열매가지 제피곰팡이병 신초 유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 주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고요.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